고요함은 여러분에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입니까? 지난 일부에서 우리는 무례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영혼을 좀 먹는 겁대기뿐인 인연의 덩굴을 잘라내고 나를 보호하는 단호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숲을 빠져나와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적막이 가져다주는 낯설고도 차가운 공포입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했던 모임도 나를 깎아내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평안 대신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밖에서 타인에게 시달리며 고통받았으면서도 정작 혼자 있는 시간조차 편안하게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현대뇌 과학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부의 얄팍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뇌를 길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표정을 읽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소음에 뇌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외부 자극이 차단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마약을 끄는 중독자처럼 도파민 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불안함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외부의 자극 없이 홀로 고요하게 머무는 내면의 단단함이 아직 충분히 길러지지 않았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삶의 진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화려한 사교계의 명예를 뒤로 한 채 평생을 반려견과 산책하며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허무하거나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완전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내면을 단단하게 키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역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쓸쓸한 외로움을 나를 살찌우는 평안한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타인의 시선이 말끔히 사라진 이 뇌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허무해지지 않고 완전한 내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부에서 약속드린 대로 껍데기뿐인 인연을 끊어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과 현대의학이 밝혀낸 뇌세포 회복의 비밀, 그리고 산중에서 체득한 숲속의 섭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평안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나만의 지혜를 채워 넣는 시간인 나비의 꿈 쇼펜하우어 2부의 막을 지금 엽니다. 억지스러운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내고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곧바로 평화로워질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몰아낸 그 방 안에는 권태라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괴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일생을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참으로 예리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는 끔찍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안정을 찾고 타인과의 피곤한 관계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독한 지루함, 즉 권태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그토록 시달렸으면서도 주말에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괜히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보기도 하고
냉장고 문 열고 닫기를 반복합니다.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의미 없는 모임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좋은 휴식의 시간을 편안하게 누리지 못하고 지루함에 몸부림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아주 직접적이고 냉정하게 꼬집습니다. 권태는 내면이 빈곤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해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 내 안에서 스스로를 즐겁게 해줄 정신적인 자산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던 19세기 유럽 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카드놀이에 빠져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놀이를 하는 이유는 서로 나눌 만한 의미 있는 생각이나 깊은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텅 빈 머리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카드패만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카드놀이 대신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조차 우리는 잠시도 눈과 귀를 쉬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의 일상을 훔쳐보고 자극적인 짧은 영상에 영혼을 맡깁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을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텅 빈 자아를 마주하기 두려워 외부의 소음으로 나의 뇌를 마취시키는 아주 슬픈 도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권태의 늪에서 빠져나와 나를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마음속에 지적인 풍요로움을 채워라 라고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변덕이나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잃어버릴 수 있고 친구는 떠나갈 수 있으며 건강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마음의 양식과 깨달음의 기쁨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재산입니다. 숲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이 철학자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결코 하늘만 원망하며 말라 죽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묵묵히 뿌리를 내리며 스스로 수분을 찾아 나섭니다. 타인이라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나무의 위대한 내면적 자산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 내면의 자산은 더욱 결정적인 빛을 발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한 육체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밤새워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력이 떨어져 진수성찬 앞에서도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끌벅적한 모임에 나가면 오히려 기가 빨리며 극심한 피로감만 몰려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감각적인 기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그 유효기간을 다하고 맙니다. 결국 인생의 황홍이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쌓아둔 흔들림 없는 정신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벽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많은 즐거움을 누린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 맛이 깊어지고 절대 닳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처럼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화려한 모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앉아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보십시오. 굳이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지난 삶의 궤적을 찬찬히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생각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오직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비어있는 시간을 완전하게 사용해 보십시오. 권태라는 무서운 괴물은 어느새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찬란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 마주하는 권태를 이겨내는 첫 번째 무기가 지성적인 생각과 독서라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두 번째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연과 예술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 즉 끝없이 무언가에 매달리는 끈질긴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이기려 하며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 발버둥 칩니다. 이 지독한 욕망은 우리가 숨을 쉬는 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이내 다른 하나를 원하게 만들며 우리를 영원한 불만족의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욕망의 노예로 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잠재울 지혜로운 길로 안내합니다. 이 숨막히는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주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예술작품에 깊이 빠져드는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는 이것을 심미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뜻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내 이익이나 욕심과 결부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중의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매일 속박이 풀려나가는 자유를 맛봅니다. 숲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무들과 구름바다 위로 치솟은 산들을 바라보며 삶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있는 순간에는 내 안에 남아있는 걱정이나 욕심들이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던 나그네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침내 그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내가 누구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숲의 숨결을 느끼는 편안한 나 자신만 존재하게 됩니다. 음악을 사랑한 쇼펜하우어는 세상과 거리를 둔 그 고독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저녁 홀로 방 안에 앉아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채우는 그 순간만큼은 인간관계의 허무함도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날이 선 그의 이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상처받은 영혼에 진정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놀랍게도 19세기 철학자가 말한 음악이 상처받은 그의 영혼에 진정한 위로를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해냅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은 인간이 거대한 대자연의 풍경이나 감동적인 음악 앞에서 깊은 경외감을 느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경외감에 휩싸이는 순간 뇌에서 나라는 자아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드는 자아 중심적 네트워크의 활동이 뚝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웅장한 교향곡을 듣거나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볼 때 우리 뇌는 내가 남들보다 못나면 어떡하지?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같은 이기적이고 피곤한 걱정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몸에서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혈관을 타고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뇌가 세상을 훨씬 더 넓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완전하게 평화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명약보다도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치유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화려한 미술관을 찾거나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음악회에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거창한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그저 해질녘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혹은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잔잔한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눌러 두었던 나의 감정들이 그 예술과 자연의 공간 속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며 기지개를 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남들의 문제로 채우지 마십시오. 조용한 음악과 침묵하는 자연이 건네는 위로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텅 빈 방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길고 길었던 쇼펜하우어와의 두 번째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내 영혼을 좀먹는 무례한 인간관계의 덩굴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나를 보호하는 고독의 빈방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빈방에 불쑥 찾아온 원태라는 무서운 괴물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그 고요한 빈자리는 결코 의미 없는 자극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지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빈 시간을 나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마음의 양식으로 채우고 자연과 예술이 건네는 위로로 완전하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인생의 성적표라 믿었는 것들과 진정한 행복이라고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밖에서 구하는 행복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짧고 남의 시선에 기대어 얻은 평화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잊혀질까 두려워 억지로 웃음을 짓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의 온기에 억지로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내면의 불씨를 지펴 추운 겨울을 굳건하게 이겨내는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채널의 이름인 나비의 꿈이 품고 있는 대자연의 이치도 바로 이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던 평범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고독한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깊은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타인의 무례한 간섭이 완벽하게 차단된 이 고요한 나만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나만의 중심을 잡는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나갔던 모임 하나를 과감하게 지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나만을 위한 산책의 시간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평소 미루어 두었던 책을 펼치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잔잔한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선택한 그 고요한 침묵의 순간에 여러분의 뇌는 오랜 피로를 씻어내고 영혼은 가장 맑은 샘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위대한 철학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흔들리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저희 채널의 영상들에서는 동서양의 시대를 넘나든 지성들의 지혜를 준비하여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인의 가시에 찔리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과 너그럽게 화해하며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나비의 꿈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